예, 이번 시간에는 2017년 5월 7일 시행한 소방관계 법규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과목에 소방관계법규에 41번 나가죠. 그래서 이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방대장이라는 것은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지휘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방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방대장은요, 여기 첫 번째 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원인하고 피해 등에 대한 조사,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소방청장이나 아니면 소방본부장, 아니면 소방서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소방대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을 하는데 오직 힘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소방대장이 하는 일이 아닌 거가 바로 답이 되고요. 2번에 보시면 소방활동구역의 그 출입을 제한하는 거 소방대장이 할 수 있고요. 그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도 할 수 있고, 뭐 수도 등의 개폐장치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해설 쪽에 보면은 이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는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대장은 화재를 갖다 진압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사람 구출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에 42번은 이제 우연물 안전관리법이죠. 그래서 이 우연물 안전관리법에서 우연물 시설의 변경에 대한 기준인데 가로넣기예요. 자, 제조소 등의 요 위치나 구조나 설비의 변경이 없이 우연물의 품명이나 수량이나 지정 수량의 요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며칠 전까지, 단 하루 전까지예요. 하루. 1일 전까지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냐? 신고나 등록이나 허가나 이런 건 대부분 누구한테 해요? 시도지사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는 1이 들어가야 되고요. 니은에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제조소 등의 위치나 구조나 설비의 변경 없이 지정 수량의 배수나 품명이나 아니면 수량, 이걸 변경하고자 할 때는 1일 전까지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신고만 하면 돼요. 다음 43번 나가죠. 43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는 자탐 설비라고 하죠. 줄여서. 이 자탐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그 대상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1000제곱 이상 맞아요. 그 다음에 지하가 연면적 1000제곱 이상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요 의료시설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은 300제곱미터 이상만 자탐 설비 설치하고요. 요양병원은 전부가 해당이 돼요. 면적에 관계없이 요양병원은 전부 해당이 되죠. 연면적, 요 의료시설은요, 연면적 1000이 아닌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탐 설비 해야 되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학교는 얼마예요, 학교? 학교는 2000제곱 이상이면, 즉, 교육연구시설이죠. 2000제곱 이상이면 자탐 설비 설치하죠. 그 다음에 요 지하가 중에서 요 터널일 경우에는 1000m 이상 길이가. 그래서 여러분이 요 자탐 설비 설치 대상을 보면요. 요 근생시설,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요 의료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의락시설, 그 다음에 장례식장,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600제곱 이상이면 자탐 설비 설치 대상이 되죠.
그다음에 2번에 가면 요 문화집회, 종교, 판매, 지하가 여기다 10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교육, 연구시설, 이게 학교죠. 여기는 20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터널의 길이가 1000m 이상. 노유자 생활시설은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요양병원은 전체 다 들어가요. 면적에 관계없이.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은 3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이 자탐설비는 상당히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물론 공사업에서 일할 수 있고요. 설계업에서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리업에서도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같이 이제 점검업, 유지관리업 있죠? 소방시설 유지관리업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설치 대상을 다 여러분이 머리에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44번 나가죠. 자, 이 44번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완공검사, 요거를 신청할 시기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건데, 완공검사를 갖다가 신청할 때는 항상 다 설치 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위험물 쪽에서는 탱크 같은 거, 지하 탱크 같은 경우 땅에다 다 묻어놓고 와서 완공검사 해달라면 다 다시 파헤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매몰하기 전에 완공검사 신청을 하는 거죠. 배관도 마찬가지예요. 배관을 딱 설치해 놓고 흙을 갖다 덮기 전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죠. 틀린 거. 자, 지하 탱크가 있을 경우에는 지하 탱크를 매설하기 전에 하는 거 맞아요. 이동 탱크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상치 장소 확보한 후에, 자, 이송 취급소, 이송 배관에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매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이게 틀린 답이에요. 아, 이송 배관 공사역은 맞네요.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배관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서나 아니면 이게 기술원 있죠. 이런 데다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전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완공검사 신청 시기 보면요. 지하 탱크는 탱크를 매설하기 전, 이동 탱크 저장소는 상치 장소 확보한 후,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는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에,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항목에서 정한 시기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배관을 지하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소방서장이나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이에요. 매몰하기 직전. 다음 45번 나가죠. 45번도 단골 손님이죠. 단골 손님. 사리오염물의 지정 수량에 따른 화학 소방 자동차의 대수하고 자체 소방대원의 수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12만 배, 그 다음에 12에서 24만 배, 24만 배에서 48만 배죠. 그 다음에 48만 배 이상. 화학 소방 자동차는 1대, 2대, 3대, 4대. 자체 소방대원은 화학 소방 자동차 한 대가 정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5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대는 5명이 필요하고, 2대는 10명, 3대는 15명, 4대는 20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체 소방대원. 그래서 이 문제는 24만 배 이상 48만, 여기에 해당이 되죠. 화학 소방 자동차는 3대, 자체 소방대원 수는 15명. 그래서 3명하고 15명이니까 이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체 소방대 설치 대상 사업소는요,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요 사료연물 취급하는 제조소나 아니면 일반 취급소죠. 그래서 요 자체 소방대에 두는 요 화학 소방 자동차하고 자체 소방대원의 수, 그래서 지정수량 12만 배 미만, 12에서 24, 24에서 48, 48만 배 이상인데, 화학 소방자동차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인데, 소방자동차 한 대당 정원이 5명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0, 15, 20이 되는 거죠. 다음 46번이요. 자, 46번은 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에요. 맞는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 분야는 2년이고요. 기계 분야는 3년인데 이 피난기구가 기계 분야죠. 그래서 이 피난기구가 2년이에요. 특이하게. 그 다음에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있죠. 요게 전기 분야인데 요 놈이 3년이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유도등 전기 분야이기 때문에 2년이죠. 자동 소화장치 기계 분야 3년이죠. 이게 맞는 답이네요. 자탐 설비 전기 분야지만 3년이라고 그랬어요. 상수도 소화용 설비 기계 분야니까 3년이죠. 그래서 이건 쉽게 여러분이 요 하자 보증 기간 여러 번 읽어보셔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다음 47번 가죠. 자, 과징금. 자, 영업정지처분의 가름. 가름이라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죠. 영업정지처분을 우리말로 하면 대신이에요. 대신. 좀 우리 법령도 좀 쉽게 바꿔야 돼요.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즉 어떤 관리업자나 어떤 영업자가 등록한 자가 대단한 큰 실수를 죄를 범해서 영업정지를 내려야 되는데 그 영업정지를 내리면 국민에게 큰 그 불편을 끼치거나 공익에 해를 끼칠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에 대신해서 과징금, 돈으로 우리가 그 영업정지에 대신하는 경우를 우리가 과징금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느 마을에 주유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유소가 어떤 죄를 범해서 영업정지를 내려야 되는데 그 주유소를 영업정지를 내리면 그 동네가 전체가 다 불편을 느끼죠. 이런 걸 갖다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징금은요, 소방시설업, 즉 공사업법에서 시설업은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 처리업이죠.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는 3천만 원, 그다음에 소방시설법에서도 3천만 원, 단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만 2억 원 이하예요. 그래서 이 과징금 부과 금액이 있죠. 소방시설업자, 여기서는 시설업자라는 것은 설계업 있죠. 그래서 설계대로 공사는 공사업,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감독하는 감리업, 그다음에 요 방염 처리업, 요게 바로 소방시설업이죠. 이 사람들은 3천만 원이야. 그 다음에 이 소방시설 관리업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3천만 원인데 이 위험물은 과징금이 2억 원 이하로서 가장 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예요? 소방시설 유지 안전관리법이죠. 관리업자예요. 요 관리업자 3천만 원 이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3번이죠. 그다음에 48번은요. 소방기본법인데 이 용접 작업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예요. 자, 용접이나 용단 작업, 용단이라는 건 잘라내는 거죠. 작업자로부터 반경 몇 미터 이내에다 소화기를 갖다 해야 되냐. 소화기는 5미터죠. 반경 몇 미터 이내에다 가연물을 두면 안 되느냐. 10미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공사 현장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용접 작업하다가 그 불티가 이제 뭐 스티로폴이나 이런 가연재로 옮겨가지고 화재가 발생이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5m 이내에다 소화기 비치하고 10m 이내에다가 가연물 두지 말라. 이거 법으로도 있지만 이걸 잘 안 지켜요, 사람들이. 참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에요. 49번 나가죠. 자, 이 소방시설에 대해서 일부러 폐쇄하거나 아니면 차단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 사람한테 상해를 일으키게 할 때는 벌칙 기준, 상해는 7년, 벌금은 7천만 원. 사람이 사망을 하면요, 이건 커요. 10년.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 벌금은 1억. 그 다음에 폐쇄나 차단, 요 행위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위만 했을 경우에는 5년이죠. 5년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을 상해를 입혔으니까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해서 2번이 답이죠. 여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 폐쇄나 차단 행위만 했을 경우, 즉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한 경우가 아닐 경우, 단지 행위만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방시설법 48조 이 벌칙은 한번 여러분이 꼭 읽어보실 필요성이 있는 거죠. 50번 나가죠. 자, 소방기본법의 내용인데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관계인은 소화작업도 해야 되고 사람을 구출하는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는 거. 요건 문제하고 답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방기본법에 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보면 특별조사 거부 방해한 자, 그다음에 생활안전활동 방해한 사람. 생활안전활동은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 천막에 벌집이 있어서 제거해달라든가, 이런 게 다 생활안전활동이에요, 소방관에. 화재가 났을 때, 사람을 구출하는 행위 등을 안 했을 때, 그다음에 피난명령 위반, 다음 51번 나가죠. 자,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24시간 근무할 경우에 면제 소방시설이 아닌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요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외살, 옥외소화전 설비하고 연결 살수 설비, 그 다음에 여기 소방대가 조직돼서 24시간 근무할 경우에는요, 면제 소방시설이 옥스물, 방피용, 송살. 그래서 옥이 옥내소화전, 스가 스프링클러, 물이 물 분무 등, 방이 피난 방송 설비, 비상 방송 설비, 피가 이제 피난기구, 그 다음에 용은 소화 용수 설비,
송은 연결 송수관 설비, 살은 연결 살수 설비. 그래서 옥스물 방피용 송살, 요 놈이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51번은 소방대가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나 아니면 이 차고에 면제 설비가 아닌 거, 아까 얘기한 옥스물 방피용 송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옥이 옥내 소화전, 스는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 그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죠. 아닌 것은 바로 이 자탐 설비죠. 그래서 51번은 여러분이 암기해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머리 글자 이용하면 여러분이 쉽게 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다음 52번 나가죠. 자, 52번은요. 제조소 등의 환기 설비에 대한 그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자,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에 바닥 면적 요거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인데요. 급기구의 크기는 800cm의 제곱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제조소 등에 가면은 이 환기 설비 보면 이 지붕 위에다 이렇게 풍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환기통 설치하는 데가 있고, 보시면 낮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구리망으로 인화 방지망 해놓은 급기구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급기구는 낮은 부분에 설치하는 거예요. 환기 설비에서. 그래서 요거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크기가 800cm의 제곱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환기 설비에서 환기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하고요. 근데 급기구의 크기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인데, 급기구의 크기는 800cm의 제곱 이상. 그 다음에 요 급기구에는 인화 방지망, 요거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환기구는 지붕 위에다 한다든가, 아니면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설치가 돼야 되죠. 다음에 23번 나가죠. 53번이요. 자, 53번은 소방시설의 요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거. 그래서 이 수신반은 착공신고 대상이에요. 소화 펌프도 마찬가지, 동력 제어반도 마찬가지인데, 요 압력 챔버는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대부분 이거 다 착공신고 안 해요. 수신반도 마찬가지, 소화 펌프, 동력 제어반. 뭔 단서조항이 있냐면, 고장이나 파손 등에 의해서 작동시킬 수 없을 경우 긴급 교체나 아니면 보수할 경우는 예외예요. 착공신고 안 해도 돼요. 대부분 다 고장이나 파손에 의해서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착공신고는 대부분 안 하죠. 다음 54번 나가죠. 자, 54번은요. 방염 성능 검사 방법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요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요건 행정안전부령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방염 성능 검사 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요 합격 표시.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하느냐? 행정안전부령. 다음에 55번 나가죠. 자, 시장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아니면 연막 소독을 하려 할 경우에는 소방서에 신고해야 되죠. 왜 그러면 소방자동차가 출동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과태료가 20만 원인데요. 만약에 신고 안 해가지고 소방 자동차가 출동하면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럼 이 20만 원을 누가 부과 징수하느냐? 예, 소방 본부장이나 아니면 소방서장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고 안 해서 소방 자동차가 출동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이 과태료는 관할 소방 본부장이나 아니면 소방서장이 부과해서 징수한다는 거. 다음에 56번 나가죠. 자,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해야 되죠. 수도법에 따라서 설치된 소화전은 도가 아니에요. 소화전은 설치자가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설치자가 유지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수도법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소화전은 그 설치자가 유지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소방용수시설 조사 본부장 서장이 하는 건데 월 1회 이상. 결과는 2년간 보관한다는 거. 다음에 57번 나가죠. 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할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사망자 5명 이상, 그다음에 사상자 10명 이상이면 상황실에 보고해야 되고요. 층수가 11층 이상 해당이 되고 이재민이 50인이 아닌 이재민은 100명 이상이 발생했을 때 상황실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요 3번이에요. 그다음에 재산 피해액 5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 그래서 종합 상황실장의 보고 대상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죠. 다음 58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 방염 성능 검사죠. 원래 이 방염 성능 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게끔 우리가 그 소방청장이 위탁했죠. 그런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하는 요 합판이나 목재는 시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원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59번 나가죠. 자, 59번은 건축 허가 동의 요구를 할 때 요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1번에 이 창호도가 뭐예요? 창호도라는 것은 이 개구부에 설치하는 창문, 그다음에 출입문의 도면이죠. 요게 창호도인데 들어가요. 실내 전개도 이런 건 없죠.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봤으면 요게 새로운 생소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그 첨부서리에 해당이 되지 않죠. 건축물의 단면도 들어가죠. 주 단면 상세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요구시 건축허가 동의 요구시 첨부서류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60번이요. 이 60번 같은 문제가 잘 나와요. 이 감리원 그 배치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이 해설 쪽에 요 소방공사감리원 요 배치 기준 지난 시간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이 초급 감리원이 할 수 있는 면적이 5,000제곱 미만이에요. 5,000제곱 미만. 그 다음에 중급 감리원이 할 수 있는 면적이 5,000에서 3만까지. 그 다음에 고급 감리원이 할 수 있는 면적이 3만에서 20만까지인데 요건 아파트만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요 물분무 등하고 제연설비 설치된 소방대상물은 고급 감리원이 감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특급은요, 면적으로는 3만 이상 20만 미만 아파트 제외, 그 다음에 층수로는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
40층 미만은 특급이 해야 되고, 기술사가 감리하는 것은 연면적 20만 이상하고 40층 이상, 요거는 기술사가 감리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암기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 이게 특급이 하는 거죠. 특급. 면적으로는 3만에서 20만 제곱, 아파트는 제외. 요게 특급이 할 수 있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배치 기준으로 옳은 거는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특급 감리원 이상. 당연히 기계 분야하고 전기 분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사 자격증은 기계든 전기든 한 개만 갖고 있으면은 절대 감리는 못해요. 감리할 때는 항상 기계하고 전기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하거든요. 기계 한 명, 전기 한 명 따로 두면은 두 사람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쌍기사가 있어야 돼요. 감리는. 그래서 60번은 요 2번이 바로 그 16층 이상 40층 미만, 이건 특급 감리원이죠. 기술사 감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층수가 지하층 포함 40층 이상, 연면적 20만 제곱 이상, 그 두 가지예요. 기술사 감리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